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또다시 주말이 밝아오네요. 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의 암호화폐 폭락을 두고 아직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슐레이트가 40%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이다 하고 팩트의 실망 매물이다 라는 자료였는데, 이번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서는 비트코인 12억 달러 대규모 움직임이 급락을 유발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레딧 이용자의 제보를 인용해서 이번 급락이 1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대규모 물량 이동과 연관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기 전에 총 1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움직임이 있었고 거래소를 통해 매도가 됐다고 하는데, 해당 이체는 영국 서머타임 기준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23시죠. 저녁 11시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업체 바이트트리의 CEO 역시 급락 전에 이체된 총 1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의 모든 매수벽을 집어삼키며 단기 패닉을 일으킨 발화점이 됐다라고 진단을 했었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 리서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급락은 비트코인 정서 지수에서 반영된 일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이죠. 더 타이가 전날 비트코인 급락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더 타이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대화 횟수를 특정하는 비트코인 정서 지수가 이번 달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달 초 80 이상이었는데 벡트 출시 소식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11월 이후인 이제 최저치 22.8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새롭게 나온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정서 지수에서 이미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과 12억 달러의 대규모 움직임이 급락을 유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원인 분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끼워 맞추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정서 지수가 하락한 것이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이 정도의 대규모 이체 또한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죠. 네,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어떠한 이유에서 한 자릿수 하락도 아닌 두 자릿수의 패닉셀이 나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그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840만 달러의 대규모 이체인데 익명의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계정 계좌로 네,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대규모 이체 소식이 한번 나왔는데요. 840만 달러면 하나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체 소식이죠. 네, 보통 익명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넘어가는 경우는 비트코인의 매도를 위해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연 이번의 움직임도 매도를 위해 옮기는 것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와중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을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를 길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인 것이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쉬프트의 CEO가 비트코인 세계 장악은 시간 문제다 언급을 했습니다. 스위스 암호화폐 거래소 쉐이프시프트의 최고 경영자인 에릭 부어 히스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사람들은 가치가 유지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각국 정부는 언제까지고 통화 발행을 통해 정부 지출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곧 정부 기관들의 지출 감소 압박과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네요. 네, 한편 그는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 덧붙였습니다. 네, 보통 비트코인만을 낙관하고 다른 알트코인은 비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암호화폐의 발전 가능성도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 시대의 새로운 자산,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투기 수단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게 아쉬울 뿐이죠. 그러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각국 정부들의 명확한 규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러한 규제들이 있어야 인식 개선 및 암호화폐 시장의 뚜렷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하락하고 있다. 리브라 탓인가? 라고 기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비트코인이 터지고 이제 삐걱거린 후에 어떤 투자자들도 이를 만지려 하지 않았죠. 거대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개설하자라는 제안에 갑자기 침묵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미 이제 다이몬, JP 모건, 체이스 CEO는 지난해 비트코인은 사기다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데자뷰를 비트코인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과 국가 통화 약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2019년 2분기, 3분기 중 암호화폐가 강세 모멘텀을 보여서 인상적으로 회복함에 따라 기관 채택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그러나 지금은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상승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또한 큰 기관들이 거래를 유지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유들 중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의 도입으로 암호화폐 통화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들도 있네요. 네, 백서 출시 시점 이후 이제 리브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원활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분을 늘렸고 그것은 결국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벤트는 월가의 투자자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결국 미결제 약정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6월 3억 6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이제 미만으로까지 떨어진 것이죠. 네, 그것을 리브라가 이제 국회의원들과 감독 당국들로부터 받은 비난의 물결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중앙은행가들은 페이스북이 국가 통화를 위협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죠. 한편 정치인들은 리브라는 사용자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자금 세탁을 촉진하면서 테러리즘 자금을 대기 위한 매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과 리브라의 상관관계는 기관 투자자들이 리브라를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적 투자 도구로 간주했다가 리브라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발을 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기관 투자자의 지금 관심이 하락한 이유가 리브라 때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자료도 한번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RB 전 위원은 민간 부분의 암호화폐 중심 조정이 위험 존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위원인 사이먼 포터가 최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행사에서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민간 부분이 조정하게 될 위험성은 있다면서 중앙은행들은 민간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고안된 건데 민간 기업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제품 판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사와 이제 민간 부분 암호화폐 중심 조성은 위험하다라는 기사였는데 민간 부분 기사는 리브라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문맥상 리브라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었죠. 네, 현재 리브라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움츠러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미국이 최고 수준 규제 먹이고 있고 G7 의장국 프랑스죠. 그리고 회원국 독일 같은 경우는 리브라 유럽하고 자기네 국가에서 서비스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리브라 컨소시엄에 있었던 비자를 비롯해서 세계의 기업이 컨소시엄에 확실하게 가입했다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없겠죠. 네, 명확한 규제가 나온 뒤에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네, 물론 선점 효과는 못 누리겠지만 중박은 갈 겁니다. 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리스크를 덜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있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문매를 많은 와중에도 리브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리브라의 이점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브라 총괄이죠. 이제 데이비드 마커스가 리브라 일종의 자금 이동 프로토콜이다. 수십억 인구의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이 본인 미디움 블로그를 통해서 리브라는 세계 각지의 개인, 상점 그리고 서비스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비용으로 가치 교환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또한 이는 세계 각지의 은행들이 다양한 화폐를 위해 비축해야 하는 유동성 풀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네, 리브라는 새로운 프로토콜로 세계 각지의 서비스 제공 업체, 기관, 개인 간에 빠르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 이동 수단이 될 것이며 수십억 인구들에게 더욱 쉽고 저렴한 현대의 디지털 화폐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지금 데이비드 마커스가 리브라 짱이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문매를 다시 한번 막기 시작하면서 정식 출시는 될지 말지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언급을 했었죠. 정상적으로 출시를 할 것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 리브라의 지금 로비스트의 추가 고용 그리고 각국 정부와의 은밀한 접촉, 리브라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리브라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서 정상적으로 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리브라가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리브라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네, 리브라 마냥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의 소식도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TO XRP 레저 암호화폐 간 상호작용 지원. 네, 한번 볼게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Z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죠.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XRP 레저는 암호화폐 네트워크들이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탈중앙화의 힘을 더 잘 활용하고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리플의 이제 ILP라고 하죠. 즉 인터넷적 프로토콜입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각 주체 간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원장 간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서로 교환 및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인터넷 쪽 공식 트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해석해보면 인트로퍼빌리티, 즉 상호작용 기능이란 이 가능이란 당신 또는 당신에게 받는 사람이 어떤 수단, 법정화폐, 암호화폐를 사용 중이더라도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ILP 사용자 모두는 어떤 자산, 달러가 됐든 캐나다 달러가 됐든 유로와 하나 등 모든 법정화폐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및 모든 디지털 자산을 선택하든지 끊김없이 균등하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라도 전송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인터넷이다. 라는 글이 이제 인터넷적 공식 트위터에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네, 여기서 설마 이제 비트코인을 달러로 보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모든 원장들, 그러니까 이제 화폐하고 코인들이 인터넷적 프로토콜 위에서 서로 평등하게 연결이 된다면 과연 브릿지 통화로 무엇이 쓰이게 될까요? 네, 이 ILP에 이제 오토 브리딩을 통해서 가장 수수료가 싸고 가장 빠른 놈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유동성만 충분하다면 답은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시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네, 이미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죠. 현재의 가격은 아쉽지만 리플사가 벌이고 있는 일을 보면 분명히 크게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보유한 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바꿨을 때 과연 얼마의 비트코인이 필요한가라고 나왔는데요. 네,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이제 리듬 트레이더인 미국 블록타운 캐피탈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각국이 소유하고 있는 금, 즉 골드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바꿔 보유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이 필요한지를 산출했습니다. 네, 뭐 큰 의미 없이는 뭐 재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상위 6개국을 비교할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91만 3,388 BTC, 즉 약 10조 5천억 원, 독일 같은 경우는 37만 8,416 BTC, 약 4조 3,536억 원입니다. 네, 리듬 트레이더는 트윗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골드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지금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죠. 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디지털 갤럭시의 창업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그 대표격입니다. 네, 이번 달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강세 시세에 들어가 있어서 향후 경기 후퇴기의 자산의 안전 피난처로 골드를 보완하는 디지털 골드로서 판매가 될 것이다. 미중 무역 마찰의 격화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지정학 리스크 고조로 비트코인과 골드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두 개의 상관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죠. 네, 현재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도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기사처럼 금을 비트코인으로 전부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금의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날로 커지면서 해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비트코인 몇 년 뒤에는 얼마만큼의 규모로 성장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기업용 수탁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업비트 쉐이프라는 기능을 출시를 했는데 기업 전용 수탁 서비스 업비트 쉐이프가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DXM이 이제 레저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 전용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쉐이프를 정식 출시한다 밝혔습니다. 네, 업비트 쉐이프는 블록체인 기반 다중 서명 기술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하는데요. 네, 파트너십을 체결한 레저에서 제공하는 레저 볼트 서비스와 DXM이 제공하는 기업용 다중 계정 체계, 그리고 분산 콜드 월렛, 출금 한도 화이트리스트 등의 보안 솔루션을 더해서 안전한 자산의 보관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커스터디 서비스에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비트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뿐 그리고 아니고 이제 또 글로벌 투자 은행 및 IT 기업에서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연일 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겠죠. 네,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기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업비트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 업비트 인도네시아가 26일 클레이튼 토큰을 상장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개발 계열사인 그라운드 X의 자체 토큰이죠. 그냥 카카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클레이 토큰이 26일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상장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한 전문가가 현 시점에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 기술은 깨지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기사가 왜 나온 걸까요? 보도록 할게요. 네, 암호학자들은 연산력이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앞두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해시 함수 알고리즘 SHA-256 등의 암호화 기술을 깨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개발되어 온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암호화폐 기술을 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암호화 학자 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피터 도트 같은 경우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조차 아직 미완성이고 즉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향후 어떻게 스케일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단위인 큐비트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토드가 말하는 구글의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존 마르티니스 교수가 인솔하는 구글의 연구팀이 처음으로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는 뭐 양자 컴퓨터, 뭐 큐비트 1과 0을 동시에 갖는 것을 큐비트라고 하는데, 네, 참 어려운 말이죠. 네, 기사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가 힘들 겁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갑자기 왜 나왔냐? 사실상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꾸준히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슈퍼컴퓨터로 수백 년 이상 걸리는 암호 해독을 불과 이제 수분 만에 풀어내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된다면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는 공포심과 무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밝혔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대부분 거짓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양자 컴퓨터 자체가 상용화 되려면 한참 뒤겠죠. 일단은 암호화폐 규제 문제부터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미승인 비트코인 옵션 거래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CVM이 현지 외환 달러 업체의 비트코인 옵션 제공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CVM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현지 외환 달러 업체인 XM 글로벌이 당국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XM 글로벌의 해당 투자 상품 제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하이퍼레저에 5개의 신규 회원이 합류되었다고 합니다.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연맹 하이퍼레저가 런던에서 열린 시보스 은행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합류한 5개의 신규 회원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5개 신규 회원 중 프리미엄 회원으로는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컨센시스가 합류가 되었고, 일반 회원으로는 앵커, 아반자 이노베이션, 그리고 챙타이 인포테크, 준회원으로는 콜레기움 다빈치라고 합류를 했는데, 여기 나온 이런 회원들 처음 들어보네요. 네, 영국의 통신사 보다폰이 블록체인 기반 AR 게임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더 넥스트 웹에 따르게 되면 영국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이 애플사의 홍보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강현실 게임이죠. AR 게임인 Find Unlimited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게임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V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생성된 고유 바톰스를 찾아 사진 찍으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온라인 대출업체인 소파이가 소파이 산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소파이 인베스트가 오늘 이제 10월 1일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소파이 CEO인 안토니 노토는 25일 인터뷰를 통해서 소파이 인베스트에서 가장 처음 거래될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될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보안 솔루션 업체 MC소프트가 비트코인 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워너크라이 페이크를 위한 버그 패치를 출시했다고 하네요. 네, 해당 무료 소프트웨어는 암호화된 피해자의 파일을 데이터 손실 없이 복구한다고 합니다. 네, 크립토닷컴은 이제 결제 플랫폼 탈러를 테스트넷 조기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크립토닷컴 CEO는 크리스 마르스 자렉인데, 탈러 테스트넷은 향후 산하 암호화폐 CRO의 효용을 강화하기 위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미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블록체인 관련주가 다수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